사회지능, 인간관계의 힘을 깨우다. 인간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혹적인 세계로 뛰어드세요. 이 오디오북은 관계를 형성하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연결하고 영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1장 사회지능의 기초 이해. 사회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지능은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인식,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능숙하게 관리하는 역량의 결합입니다. 이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러한 인식을 관계, 직업, 그리고 그 너머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까지 아우릅니다. 이는 사회적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 우리의 뇌는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타인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과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우리의 사회적 반응을 형성하는 데 협력합니다. 자신의 행동의 생물학적 기반을 이해하면 사회적 기술을 더 잘 활용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감의 중요성. 공감은 사회적 지능의 초석입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섭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는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비언어적 단서 읽기 및 해석. 인간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비언어적입니다. 얼굴 표정, 바디 랭귀지, 심지어 목소리 톤조차도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미묘한 단서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경청의 기술. 진정한 경청은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입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조를 해석하고 바디 랭귀지를 관찰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라포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장 감성지능의 힘 활용하기. 감정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의 감정을 분별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이 기술을 숙달하는 것은 사회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상호작용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인식 개발. 깊은 자기인식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불안하거나 흥분되거나 혹은 무관심한가요?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감정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마음 챙김과 성찰을 통해 감정의 촉발 요인과 반응을 더 잘 인식하세요. 감정 관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후에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호흡, 명상 또는 체계적인 타임아웃과 같은 기법은 감정 조절을 유지하고 감정적 통찰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지능 마스터로서 당신의 목표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이나 사려 깊은 말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의 힘. 당신은 주변 환경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착함은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열정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단의 감정 역학을 마스터하세요. 사회적 상황에서 집단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집단은 고유한 감정적 맥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지능 전문가로서 당신은 이러한 집단적 분위기를 읽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의, 사교 모임, 가족 저녁 식사 등 어떤 상황에서든 이러한 역학관계에 귀 기울이면 상호작용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강하고 회복탄력적인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당신이 사회생활을 쉽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당신을 소중한 리더, 친구, 그리고 든든한 친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3장. 설득의 기술 마스터하기. 설득은 사회적 지능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존중과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이끄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효과적인 설득의 원칙을 이해하면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설득의 역할. 신뢰는 모든 설득 노력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당신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일관성 있고 믿을 수 있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신뢰를 쌓으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면 당신의 아이디어와 제안에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 효과적으로 설득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표,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목표를 상대방의 욕구와 일치시키면 상대방이 더 쉽게 동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치는 조종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고 서로에게 유리한 이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소통.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설득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와 단호하면서도 존중하는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자신감을 오만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신과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호혜성의 힘. 호혜성은 설득의 기술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친절과 관대함은 필요할 때 더 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항상 찾으세요. 많은 경우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회적 증거 활용.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견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증거를 활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사례, 경험담, 추천을 공유하세요.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들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숙달하면 단순히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설득은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될 때 문을 열고 다리를 놓습니다. 이는 사회 지능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장. 갈등을 우아하게 헤쳐나가기.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우아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사회 지능을 진정으로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개인적, 직업적, 삶 모두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갈등에 접근하기. 갈등을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여기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취하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을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갈등에 대해 승리하거나 주장을 증명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세요. 적극적인 경청과 대응. 갈등 상황에서는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세요. 이는 상대방의 말에 진정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관점을 인정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되면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 통합적 의사소통. 문장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나요. 대신 당신 때문에 화가 나요 라고 말하면 이 기법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신 해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통점을 찾으세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든 합의점이나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면 차이점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특정 측면에 대한 타협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을 잘 조절하세요. 고조된 감정으로 갈등을 악화시키면 상처가 되는 대화와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대화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 진정시키는 방법을 연습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화를 생산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 기술을 숙달하면 관계가 개선되고 사려 깊고 존중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로서의 명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조화롭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5장. 지속적인 관계 구축. 사회진흥의 핵심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적, 직업적 성공의 토대가 됩니다. 일관성의 중요성. 모든 관계에서 일관성은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모든 당사자가 기대와 이해에 있어 안정감을 느끼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상호 존중을 함양하세요. 존중은 모든 강력한 관계의 초석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의 지위나 관계에 관계없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상호 존중은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의사소통은 관계의 생명선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경청, 이해, 그리고 응답을 포함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세요. 상대방의 판단 없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열린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어려울 때 지지해 주세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도움, 이해 또는 그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위로와 지지의 원천이 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계 내에서 감정적 깊이를 더해줍니다. 취약함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세요.
두려움, 실패, 불확실성을 공유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약함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을 갖도록 격려함으로써 피상적인 관계와 의미 있는 관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공을 격려하세요.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야망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취에 기쁨을 느끼세요. 이러한 상호 지원은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쌓으세요. 투명성은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의 의도와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면 의심이 줄어들고 지속적인 관계에 필수적인 신뢰가 형성됩니다. 함께 변화를 헤쳐나가는 것. 관계는 변화를 견뎌냅니다.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고 지지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 직업의 변화, 또는 관심사의 변화 등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와 함께 이러한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통합함으로써 파트너 또는 친구로서의 신뢰를 굳건히 합니다. 삶을 지지하고 풍요롭게 할 풍부한 관계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는 당신의 사회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쁨, 지지, 그리고 상호 성공이라는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6장. 직장 환경에서 영향력 강화하기. 직장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드하는 능력은 당신의 사회적 지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당신의 직업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에 중점을 둡니다. 직장 역학을 능숙하게 헤쳐나가고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습니다. 직장 문화 이해하기. 모든 직장에는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는 그 안에서의 행동과 기대치를 형성합니다. 조직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지식을 통해 적절하게 소통하고 이러한 규범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관계와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킹은 단순히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업계 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문가 모임, 세미나 및 기타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도움을 제공하고 조언이나 협업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네트워크는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팀 협업,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공동의 성공에 대한 공로를 공유하십시오. 갈등이 발생하면 건설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효과적인 협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리더로서의 명성을 높여줍니다. 대중연설의 기술을 익히세요. 대중연설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연설 능력을 키우세요. 이야기, 일화, 그리고 관련 사례를 활용하여 연설을 더욱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도록 하세요. 설득력 있는 연설가는 어떤 직업 환경에서든 영향력과 존재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장기적인 영향과 이점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리더십 역량과 조직의 성공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멘토링. 멘토링은 타인의 발전에 투자하여 탄탄한 전문적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멘토링은 타인의 경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리더이자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멘토링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고 남성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협상 기술. 협상은 직장 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계약, 급여 또는 프로젝트 조건을 다룰 때 효과적인 협상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윈윈 윈윈 사고방식으로 협상에 접근하십시오.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공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나은 거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에 적응하기. 직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전환기에 솔선수범하십시오. 기술 발전, 회사 전략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 등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력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직장 생활에 접목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경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전을 주도하고 탁월함을 장려하는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7장.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인텔리전스 활용.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는 소셜 인텔리전스를 발휘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적, 직업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선호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십시오. 긍정적인 온라인 존재감 구축. 온라인 존재감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갖는 첫인상입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직업적 목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공유하여 온라인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신중하게 게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하며 토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세요. 이는 당신의 평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표에 공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에티켓 이해. 소셜미디어는 명확한 행동 양식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존중받고 적절한지 이해하면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명확하게 소통하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두에 두세요. 온라인에서 공유된 것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양한 관점에 참여하기.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가 뒤섞인 용광로입니다. 당신의 관점에 도전하고 확장하는 콘텐츠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관점에 존중하는 태도로 참여하면 세계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이는 사회적 지능에 대한 폭넓은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분석을 활용하여 행동을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람들이 콘텐츠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잠재 고객의 공감을 얻는 부분을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맞춤 설정하세요. 패턴과 참여도를 이해하면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기 관리 및 평판 관리. 소셜미디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소셜미디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하세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이러한 상황을 매끄럽게 관리하면 사려 깊고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킹.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업계 리더들과 소통하고 관련 그룹에 참여하고 온라인 이벤트에 참석하세요. 온라인 네트워킹은 가까운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회를 얻고 전문적인 시야를 넓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권위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통찰력을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세요.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사상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성과 판단력을 신뢰하는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유지. 자신을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진솔한 표현에 끌리며 콘텐츠가 강요되거나 단순히 홍보적인 것일 때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세요. 소셜미디어의 이러한 측면들을 숙달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및 물리적 공간 모두에서 탄탄한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장.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력 향상. 사회적 지능의 적응력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역학에 효과적으로 맞춰 행동과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원활하게 헤쳐나가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신호 인식하기.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을 연마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단서들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타인의 감정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환경의 역학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체 언어, 어조, 표정, 그리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인식은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소통의 유연성.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대상과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직접적이고 단호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좀 더 미묘하고 공감하는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오해를 줄이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화적 역량 개발. 세계화된 세상에서 상호작용은 종종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문화적 역량 개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문화적 규범, 관행, 그리고 기대에 대해 배우세요. 이러한 지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서적 회복력. 적응력에는 정서적 회복력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연습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적응력은 종종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분석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세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하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세요. 실험과 학습. 실험을 학습의 한 방법으로 삼으세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여 어떤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하세요. 상호작용의 결과를 되돌아보고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배우세요.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유머의 역할. 유머는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적절하게 사용된 유머는 장벽을 허물고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통과 적응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유머의 종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황과 청중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다양한 사회적 스타일과 선호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도 향상됩니다. 모든 교류는 자신의 기술을 연습하고 다듬을 기회입니다. 전략적인 자기 표현. 자기 표현과 적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세요. 자신의 성격의 특정 측면을 강조해야 할 때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야 할 때를 잘 파악하세요. 이러한 전략적 자기 표현은 사회적 맥락에 맞춰 상호작용을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적응력의 요소들을 숙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개인적인 관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교류와 기회도 증진시킵니다. 9장. 감정적 민첩성과 자기 개발의 힘. 감정적 민첩성은 사회적 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반응적이기보다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술은 삶의 기복을 우아하게 헤쳐나가고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정적 민첩성 이해하기. 감정적 민첩성은 감정이 일어날 때 이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을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세요. 마음 챙김은 감정적 민첩성의 기초입니다.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상, 집중호흡 또는 단순히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이 연습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생각 패턴 파악하기. 자신의 생각 패턴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되세요. 지나치게 부정적인가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나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도전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전략과 같은 기법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생각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당신의 가치관은 정서적 민첩성을 위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명확히 알면 의사결정이 더 명확해지고 행동이 더 신중해집니다. 이러한 정렬은 내적 갈등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자기 연민을 키우세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자기 연민은 정서적 민첩성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 좋은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친절과 이해심을 베푸세요. 이러한 태도는 회복 탄력성과 웰빙을 지원하여 자신감 있게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응 대 vs 반응. 반응과 반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은 무의식적인 패턴과 감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반응은 의도적으로 발생합니다. 자각과 사려 깊은 고려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최선의 행동 방침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감정 표현의 역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시기와 방법을 이해하세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강화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 감정적 민첩성은 모든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낙관주의와 현실주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감정적 경험에서 배우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감정적 경험은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당신의 감정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세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적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만듭니다. 감정 조절의 유연성을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적 반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을 갖추고 다양한 대처 전략을 활용하면 압도당하지 않고 삶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민첩성을 개발함으로써 습관적인 반응보다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정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기술은 관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0장. 사회적 지능을 통한 효과적인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은 사회적 지능을 통해 크게 향상됩니다. 사회적 지능은 리더가 팀과 조직에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지능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성장, 존중,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공감은 리더십의 도구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팀의 감정과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보여주는 리더는 팀을 더 잘 지원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며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팀 응집력과 사기의 필수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구축합니다.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리더의 비전은 조직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소셜 지능을 활용하여 팀원들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비전을 전달하세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맞춤화하고 그들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세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소통은 개인적인 비전을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갑니다. 정직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능을 활용하여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팀 내의 역학관계와 동기를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영향력 전략을 조정하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팀원들이 가치 있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조종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회적 관점을 활용한 의사결정.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리더는 의사결정 시 팀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갈등을 예방하고 의사결정의 수용 및 실행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요구와 모든 팀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갈등 해결 전략. 모든 사회적 환경, 특히 팀 내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높은 사회적 지능을 가진 리더는 이러한 갈등을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중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팀 발전, 신뢰 구축, 멘토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리더십의 핵심 측면은 타인을 멘토링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사회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팀원의 강점과 성장 영역을 파악하십시오. 개인 맞춤형 지도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고 팀원의 성공에 대한 진정한 투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팀을 구축하고 이끌어가세요. 다양한 팀은 다양한 관점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는 창의성과 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팀을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능은 리더가 이러한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직 변화 관리. 변화 관리는 중요한 리더십 기술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리더는 조직이 변화를 헤쳐나가도록 이끌 역량을 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팀에 미치는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해결하여 원활한 전환과 적응을 보장합니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 유지. 조직의 문화는 종종 리더십을 반영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지능을 가진 리더는 긍정적이고 윤리적이며 생산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말입니다. 리더는 긍정적인 규범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능을 리더십 스타일에 통합함으로써 리더로서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녕과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리더가 이끄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1장. 사회지능에서 직관의 역할. 직관은 사회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관은 의도적인 추론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관의 기초 이해 직관은 종종 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직관은 과거 경험, 관찰한 패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포착한 단서에 기반합니다. 강력한 직관을 키우는 것은 상호작용을 이끄는 이러한 미묘한 내적 신호를 신뢰하고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직관 능력을 키우세요. 직관력을 향상시키려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직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직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직감은 정확했을까요? 무엇이 그 직감을 촉발했을까요? 직관적인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충동과 진정한 직관적 통찰력을 구별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활용하여 타인을 파악하기. 타인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읽는 능력은 종종 직관에 기인합니다. 여기에는 미세한 표정, 바디 랭귀지, 어조와 같이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비언어적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술을 연마하면 명시적인 소통 없이도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경청.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를 포함하여 전달되는 메시지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관적 경청은 이러한 더 깊은 신뢰귀 기울여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성적 사고와 직관의 균형. 직관은 강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은 이성적 사고와 균형을 이루며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직관에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통찰력과 논리적인 분석을 결합하여 행동과 대응을 이끌어내세요. 직관과 리더십. 리더십에서 직관은 시간이나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은 팀의 반응을 예측하고 사기를 평가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관과 분석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리더는 복잡한 사회 환경을 더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을 통한 창의성 향상. 직관은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연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직관은 갈등을 해결하고 팀 응집력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직관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직관은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관적인 결정이 공정성, 존중, 공감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항상 본능이 윤리적인 관행과 일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직관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키우세요. 직관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관에 귀 기울이고 검증할수록 직관에 더욱 의존하는 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직관을 신뢰하면 전반적인 사회적 효과성이 향상됩니다. 상호작용을 더욱 원활하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직관은 사회적 조정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직관은 사회적 조정에 도움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는 실시간 피드백과 단서를 바탕으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반응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적 교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황의 요구와 역동성에 항상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직관 능력을 키우고 이를 전반적인 사회적 지능 전략과 통합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2장. 전문가 네트워크에서의 전략적 사회적 위치 선정. 전문가 네트워크 내에서 전략적 사회적 위치 선정은 가시성과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 및 협업 기회 창출. 이 장에서는 다양한 직업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여 사회적 지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핵심 영향력자 파악. 모든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특정 인물은 직위, 전문성 또는 인맥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핵심 영향력자를 파악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인물들과 관계를 구축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업계 동향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회의, 전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컨퍼런스 등에서 귀하의 기여는 전문성과 사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동료와 리더 모두에게 인정받습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참여적인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십시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 소셜미디어는 전문가 네트워킹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기사를 게시하고 업계에서 중요한 대화에 참여하세요. 이는 전문가 브랜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위한 가치 창출.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하세요. 자원으로 인식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기회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현재 종사하는 산업이나 전문 분야를 넘어 네트워크를 다각화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관점을 얻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하고 다재다능하게 만들어 다양한 경력 단계나 벤처, 행사 주최 및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 행사를 주도적으로 주최하거나 조직하세요. 웨비나, 워크숍 또는 비공식 모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시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멘토십을 통해 성공하기. 멘토든 멘티든 멘토십은 당신의 전문적인 입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멘토는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충성도와 긍정적인 평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멘티는 경험 많은 전문가로부터 통찰력과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 및 경력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전문성 개발에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보여줍니다. 최신 트렌드, 기술 및 기술을 따라잡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전문가는 네트워크에서 존경받고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합니다. 모든 전문가 커뮤니티에는 고유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면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수용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의 공식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든 마케팅 분야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상호작용이든 소통과 행동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재정비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네트워킹 목표를 달성하고 있나요? 네트워크 역학에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있습니까? 경력 목표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하면 관련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네트워크 내에서 전략적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사회적 지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잘 헤쳐나간다면 경력 발전 궤도와 업계 내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3장. 사회적 협상과 타협의 기술. 사회적 협상과 타협은 사회적 지능 영역에서 중요한 기술로 어려운 상호작용을 헤쳐나가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개인적 및 직업적 맥락에서 협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통점을 찾는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효과적인 협상의 원칙. 효과적인 협상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목표, 상대방의 목표, 그리고 잠재적인 타협 영역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협상이든 양보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명확성은 논의를 더욱 효과적이고 자신 있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상 전 라포 구축. 상대방과 라포를 구축하면 협상 결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협상의 세부 사항을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시간을 가지세요. 협상 시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은 협상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필요, 우려, 그리고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양측 모두에게 매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타협에 도달하기 더 쉬워집니다. 공감 활용. 공감은 협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상대방의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뢰와 호의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감적인 접근 방식은 종종 더욱 협력적이고 덜 적대적인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전략적 질문. 질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요점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확보하세요. 질문은 개방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양보와 수용. 언제 양보해야 하고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입니다. 양보는 협상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목표와 일치하도록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양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의 중요성. 타이밍은 협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제 특정 쟁점을 강조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은 합의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지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각 행동에 가장 적합한 순간을 판단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와 전문성 유지.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호작용을 건설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적이거나 논쟁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합니다.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상호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문서화. 타협에 도달하면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서화하십시오. 이 문서는 오해를 방지하고 양측 모두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계약을 공식화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과 기대 사항을 명시합니다. 경험을 되돌아보기. 협상 후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성찰을 통해 각 경험에서 배우고 향후 협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드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세요. 이는 협상 스타일과 효과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타협의 기술을 숙달함으로써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4장. 대인관계에서 감정 표현 향상.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지능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감정 표현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감정 환경 이해하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면 감정을 더 명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기쓰기나 치료사와의 상담과 같은 도구는 이러한 자기 탐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어휘를 키우세요.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개발하세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짜증났다와 같은 광범위한 표현 대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좌절감, 실망감, 상처받은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표현은 듣는 사람이 당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더 잘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이밍과 상황.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감정적 대화는 양측 모두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타이밍을 정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시선을 의식하며 표현하기. 시선을 의식하며 표현하여 감정을 전달하세요. 이 기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공감적인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피드백을 경청하세요.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대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러한 양방향 소통은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은 이러한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소통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극도로 화가 나거나 속상한 경우, 대화하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감정이 대화를 지배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 실천하기. 감정을 표현할 때 듣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러한 상호 공감은 양측 모두 대화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결과와 더 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대화 연습하기. 특히 감정적인 대화가 예상될 경우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조언자에게 계획된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여 피드백과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감정적 솔직함 유지하기. 항상 감정적 솔직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잘못 표현하면 오해, 원망, 그리고 관계에서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진실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교류를 되돌아보기. 감정적인 대화가 끝난 후 그 대화를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이해와 해결책에 더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개인적인 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과 사회적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15장.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통한 회복탄력성 증진. 회복탄력성은 역경에서 회복하는 능력이며 가장 강력한 회복탄력성의 원천 중 하나는 탄탄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입니다. 이 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 이해.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는 공감, 사랑, 그리고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침, 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구적 지지는 돈이나 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평가적 지지는 건설적인 피드백과 긍정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트워크 내 각 구성원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과 자원을 제공하세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지인들과 관계를 쌓으세요. 각 그룹은 고유한 형태의 지원과 통찰력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투자하세요. 모든 튼튼한 구조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정기적인 소통, 함께하는 활동, 그리고 상호 지원은 강력한 연결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지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는 네트워크의 힘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개인적인 관계 외에도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세요. 커뮤니티는 종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클럽, 지원 그룹, 전문가 협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가까운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지원을 받으세요. 필요사항을 전달하세요. 지원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흔한 장애물은 자신의 필요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돕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호혜성의 역할. 호혜성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받는 것과 균형을 이루며 네트워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호혜성은 항상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거나 네트워크 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상호 지원과 관용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계 유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경계는 기대치를 조절하고 관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필요와 네트워크 내 다른 사람들의 필요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기술을 활용하여 연결 유지.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서 기술은 사회적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앱, 화상통화를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도구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처하기. 삶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을 갖추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열려 있어야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네트워크를 관련성 있고 지지적인 관계로 유지해 줍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세요. 소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세요. 당신의 관계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나요? 어떤 관계 때문에 지쳐 있나요? 현재의 필요에 더 잘 부합하도록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회복력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분입니다. 지지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회복력을 강화하고 인생의 기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삶을 풍요롭게 하여 전반적인 웰빙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16장. 사회지능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기. 사회지능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이전 장에서 논의된 개념과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의 정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지능을 일상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을 향상시키세요. 매일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매일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실천은 자신의 감정과 주변의 사회적 신호를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중심을 잡고 집중하며 시작하면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이든 우아하고 자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됩니다. 사회적 목표 설정.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경청 능력 향상, 감정 표현 개선, 전문적인 네트워크 확장 등 어떤 목표를 설정하든 명확한 목표는 노력을 집중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찰적 실천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평가하세요. 이러한 성찰적 실천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모든 상호작용에 학습자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지세요. 질문을 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관점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관계도 강화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 공감을 적용하세요. 모든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로 공감을 삼으세요.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공감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더 나은 관계와 결과를 만들어 가세요. 건설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에게 사회성 향상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세요. 건설적인 피드백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을 활용하여 사회 지능을 향상시키세요. 갈등 해결 기법을 적용하세요.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데 터득한 갈등 해결 기법을 적용하세요. 갈등은 성장의 기회이며 갈등을 잘 처리하면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균형을 맞추세요.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온라인 상호작용과 대면 상호작용의 균형을 맞추세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소통은 현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오프라인 상호작용은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세요. 사회적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장 완벽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한 연습과 헌신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세요. 사회적 지능을 활용하는 데 더 능숙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세요. 멘토링, 글쓰기 또는 단순히 조언을 통해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 있게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실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능을 활용하세요. 상호작용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진실성 있게 살아가면 사회적 지능은 단순한 개인적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큰 선에 기여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을 일상생활에 접목함으로써 사회적 지능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키는 존재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통합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999를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